네, 오늘은 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약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정진숙 공인중개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은 주택 청약이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말들 많은 가운데 일단 주택 청약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주택 청약은요. 이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일정한 자격을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주택 공급을 받기 위한 일종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말씀해주신 이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주변에 아이 때부터 뭐 청약 통장에 가입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누구나 연령, 뭐 나이 제한 상관없이 다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 이제 있었는데요. 2015년도 9월 1일부터 이 세 가지가 같이 통합이 돼서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미성년자나 주택이 있는 분들도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 종합 저축은요. 1인이 1계좌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매월 납입을 하면서 10만 원,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500만 원 이상이 되신 분들은요. 한 번에 가입할 수가 있고 뭐 50만 원 이상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약 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청약 통장 종류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이제 2009년도 5월 6일에 출시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요. 기존의 청약 주택 저축과 예금, 청약 부금을 한때 묶어놓은 상품이다 보니까 입주자 청약 종합 저축으로는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은요. 민영주택과 85제곱미터인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또 어떤 건 되고 또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들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국민주택이다, 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네. 청약할 때는 또 어떤 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요.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민영주택은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네. 국민주택은요. 민영주택에 비해서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지급이 되고요. 우선 공급이 되는 배연 특별 공급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5%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현재 국민주택의 경우에 특별 공급의 비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5% 정도 되고요. 일반 공급이 한 15% 정도의 비중이 되고 민영주택의 특별 공급은 한 58% 정도, 그다음에 민영 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의 공급은 한 50%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달에 이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9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의 경우는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대폭 50%로 대폭 늘려서 추첨제의 일부를 도입을 해서 특별 공급 대상자가 아닌 3, 40 세대에다 지금 청약의 당첨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이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뭐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이제까지는 특별 공급이 그래도 일반 공급보다 좀 세대 수도 많고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럼 내가 특별 공급을 혹시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조건이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특별 공급에는요. 1세대당 평생에 딱 1회 한 번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 네, 그래서 기간 추천이거나 신혼부부, 그다음에 다자녀는 한 3자녀 이상 되시는 분들과 노부모 부양, 그다음에 생애 최초 처음으로 집을 받으시는 분, 그다음에 이전 기간 종사자나 국가유공자 등 해가지고 외국인까지 총 8가지 조금 더 다양한 특별 공급의 대상이 있고요. 이분들을 보시면 특별 공급 물량이 우선 먼저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 공급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이시더라도 특별 공급이 아니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별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이 있는지, 청약 자격을 하고 있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좀 참고를 하시면 공고문 나올 때마다 조금 사례가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네네. 그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보시고 만약에 제가 특별 공급 신청을 했어요. 네. 그거는 꼭 한 일반 청약 1순위 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특별 공급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시면 그날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날 1순위 청약에 또 도전하실 수가 있으셔서 이 특별 공급 대상자들은 청약을 2회차, 2회차를 넣으실 수 있는 기회가 그냥 한 번 더 느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꼭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 다음 날 1순위 청약을 꼭 참고하시고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특별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 특별 공급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일반 그 공급으로 청약 당첨을 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요. 일반 공급 경우의 경우는 3년 동안 무주택인 상태를 유지를 하면 1순위가 되고요. 동일 순위 내에서는요. 무주택 기간, 청약 납입 회차, 그다음에 청약 금액, 총 금액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됐을 때 85 이하의 공공주택의 주택의 경우는 일반 공급 비중을 아마 15%에서 50% 이렇게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선정 방식도 추첨제로 30%를 도입을 했다가 나머지 70%까지 해서 그대로 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영주택의 경우는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가점이 40%, 그다음에 추첨이 60%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이 85 초과이면 100% 추첨제 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구를 제외하고 아니면 세종시까지 다 투기과열지구잖아요.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가 지정이 됐을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85를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50%로 나누어서 입주자 모집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 뭐 일반 공급 이젠 이해를 했는데 네. 뭐 어떤 경우든 사실 청약 당첨이 된다는 것이 네. 정말 복권 당첨과도 같은 맞아요. 확률처럼 네. 너무 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셨어요? 도대체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네. 하는 걸까요? 우선 국민주택의 청약을 받으실 분들은요.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겸의가 되고요. 특별 공급은 정책 배려로 일정 금의 소득 수준 이하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 또 청약 통장의 납입 회차, 납입 회차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있는데요. 10만 원 이상 오랜 시간 밀리지 않고 꾸준히 넣으시는 넣으시고 가입하신 분들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영주택이 같은 경우는요. 무주택 기간이 기신 분들,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으신 분들한테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렇군요. 이 방금 무주택인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1주택자다, 지금 집이 한 채 있다 하시는 분들이 민영주택으로 청약을 넣을 경우에 청약 당첨 기회는 아직 당첨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는요. 일반 공급 물량 중에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하시는 분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주택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 있죠. 그런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약을 넣으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된 천안지역 일부와 공주, 논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지만 85제곱미터 초과를 청약을 넣으셔서 그 초과 부분이 한 20에서 30% 물량이 되거든요. 그 초과 부분에 청약을 넣으셔서 추첨제를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주변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실거주 주택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집을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이제 사실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궁금해져요. 인정받는 케이스가들이 있는데요. 우선 어쩔 수 없이 상속으로 받으신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을 하시면 무주택 기간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도시 지역 안에서 사용 승인이 난 지 20년이 지났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보유하셔도 무주택으로 가능하시고요.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는 비도시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다음에 공시가격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다음에 60세 이상일 경우는 직계 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요. 제한이 있어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을 받으실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8가지 특별공급 있잖아요. 네. 그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수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특별공급 청약을 하실 때는 여기가 무주택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 8가지에 해당되는. 네, 그걸 그때는 이제 봐야겠다. 무주택이셔야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니 들을수록 청약은 가점 경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나의 청약 가점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한 점수부터 좀 가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약 점수는 총 84점이 만점이에요. 84점 만점이요. 네, 그래서 84점. 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부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총 32점, 15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32점이 만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양가족은 대부분 4인이거나 5인이거나 6인일 경우인데요. 4인일 경우는 지금 25점, 5인일 경우는 30점, 6인 이상일 경우는 35점이 만점이 되고요. 그럼 혼자인 분은 가점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인 부양 가구는? 가족이 없으니까. 본인으로서 최고 점수 5점을 줘요. 최저 아, 점수, 한 기본 사람. 점수 제가 5점. 여기서 많이 깎인 것 같은데. 부양가족이 그래요. 없으셔서 네, 네. 최후 점수 가입 5점이 기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청약 그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1점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연차별로 1점씩 늘어나요. 그래서 15년 이상일 경우가 최고 17점까지 만점으로 계산이 돼서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네. 그죠? 15년 이상이 되실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입주자 저축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30세 미만이시면 네. 그러면은요 점수가 낮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30세 미만일 경우는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런데 대신에 30세 미만이시대도 결혼을 하신 분들이면 혼인신고 일자부터 시작을 해서 가점 기간을 채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약 30세 미만이신 분은 뭐 이제 처음 무주택 기간이 길더라도 점수가 없다 보니까 그 전에 결혼을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 혼인신고를 빨리 하시는 분은 가점에 유리하실 수 아니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30대 이상이신데 왜 한숨 쉬셨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네. 이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제가 태어나고부터 제 명의의 집이 없었으니까 이게 30년이면 30점인 줄 알았는데 네. 만 30부터 2점인 그렇네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좀 가점을 저를 이제 대입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혼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 30살 2008년에 청약 그 저축통장을 가입했거든요. 네네. 2008년 기준. 저 혼자 사는 세대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대표님 가점이 그럼 정확히 몇 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남인식 아나운서님 만 30살이시니까 말씀 아까 하신 대로 1년 미만이니까 2점으로 들어가시면 네, 되고요. 2점뿐입니다. 예.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세대주시잖아요. 네, 저 혼자. 예, 그럴 경우는 기본 5점. 예. 네, 그다음에 청약 가입 기간이 보니까 12년에서 13년 사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총 14점에서 총 21점으로 청약 점수가 나오시는 겁니다. 84점 만점에 지금 네. 21점. 84점에 21점이면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이렇게 가점도 따져봤겠다. 네. 특별인지 일반인지 알아봤겠다. 자, 네. 이제 그럼 청약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단계는? 네. 이제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청약 일정, 청약 갤러리라는 창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아파트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지역별로 청약하는 것이 다 떠요. 그 청약 홈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청약 날짜를 꼭 체크를 하셔서 청약을 접수하시면 되고요. 이 청약하는 날짜는요. 기본 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그날 오후 5시 반까지 이루어지니까 꼭
당일에 청약만 하셔야 되고요. 뭐 내일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되세요. 그날 하루에만 꼭 청약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그날 꼭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거의 PC나 모바일에서 많이 접속이 되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에 공동인증서를 꼭 깔아 놓으시고서 청약을 접수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사이트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실 청약이 당첨돼도 고민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돈을 내야 왜냐면 되니까. 나머지 청약 대금 대금. 치르는 것도 꽤나 복잡한 일이잖아요. 잔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우선 건설사가 청약을 하는데 일정한 룰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한 10%에서 20% 그 정도를 지금 청약 계약금이고요. 만약에 분양 가격이 5억이었다 그러면 5천만 원, 1억 정도가 계약금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금이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중도금은 거의 다 대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한 40%에서 50% 진행이 되고 나머지 30%는 입주하는 날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때 네. 아파트 대금을 치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민주택이 민영주택보다는 분양가격이 좀 저렴해요. 예, 그래서 무주택이시거나 청약 점수가 높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또는 소득 수준이 국민주택에 합당하시다는 분들은요. 분양가가 낮은 국민주택을 좀 노려보시면 되고요. 계약금이 건설사마다 10%를 내거나 아니면 또 중도금을 대출로 실행이 안 되고 가끔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이때는 1회차부터 중도금 1회차부터 현금을 납부하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마지막 회차에 현금 납부로 청약 전략을 중도금 전략을 짜시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 되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고 또 잔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지막 대금을 치르실 때 국민주택 경우는 디딤도 제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애 최초라든가 국민주택 구입 자금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정부 직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저금리를 활용을 하셔서 주택 청약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진 아나운서가 참 긍정적이에요. 아직 당첨도 안 됐는데 잔금부터 치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할 수 있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무주택 분들이거든요. 네. 최근 지역의 전세값이 또 상당히 높아지면서 계속 전세를 살면서 이 청약의 기회를 노려볼 것인가 아니면은 청약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주택을 구입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예, 진짜 정말 많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 대비했을 때 여기 이제 인근에 있는 유성 지역 같은 경우 현금 2억 정도가 전세 가격이 좀 올라서 현재 한 6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가가 2억이 오른 거죠? 예, 그래서 84 기준으로 대략 봤을 때 한 6억 정도 상향이 됐고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는 안 올랐지만 그래도 5천에서 1억 정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청약 가점 홈에 들어가셔서 청약 점수를 내가 먼저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청약 점수가 내가 높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국민주택이라든가 민영주택이라든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신 분들이라 하면 청약을 계속 도전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들이 2030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특별공급이 결혼하고 혼인신고 내서 7년 이내까지는 기간이 가능하세요. 그거를 계속 활용을 하셔서 이제 특별공급을 그거를 신청을 하셔서 청약 공급을 받으시고 내 집 마련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 있잖아요. 이렇게 집 아직 안 사신 분들 생애 최초 있잖아요. 그런 특별공급도 한번 노려보셔서 특별공급으로 계속 청약을 도전을 해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공급에도 제 자리는 있을까 해보게 되네요. 최초니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궁금증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열기 뜨거웠어요. 맞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상아 씨부터 시청자 네. 댓글 만나볼까요? 네. 네, 먼저 닉네임이 무엇이 중헌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라는 아이디가. 네, 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뉴주택자일까요? 그럼 청약 우선순위에서 밀리나요? 이렇게 질문을 뉴주택 주셨어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을 뭐 해줍니다. 오피스텔이 뭐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정말로 아파트처럼 구조가 돼 있어도 면적의 제한은 있겠지만 면적. 우선은 기본적인 오피스텔이 저희들이 면적을 봤을 때 뭐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아니면 뭐 60제곱미터 면적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먼저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네.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승률 님인데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결혼을 안 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우선은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의 첫 번째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의 부양가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정말요?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신 주택이라고. 생애 최초. 그 부양가족에서 가점이 또 엄청. 네, 그래서 특별 공급도 가점이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요, 특별공급의 가점이 또 100점까지 올라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와. 그런 것도 있고,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자녀 수가 이제 태아에 있는 자녀까지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태아 점수까지 포함을 받다 보니까 신혼부부도 2인이거나 3인인 자녀를 두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셔서 유리하겠네요. 예, 그 가점의 적용을 특별공급도 받기 때문에 점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1인 가구는 네.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하고 싶어도 네, 꿈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건가요? 네. 우선 국민주택,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기는 하니까 국민주택을 한번 좀 노려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아이까지 총 3개의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네. 2천만 원 정도 납입을 했고요. 유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우선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평형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거 면적에 만족도가 있으시면 뭐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면적을 좀 높여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처분 조건으로 해서 85 초과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주택 청약을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질문에서 궁금한 게 네. 이 명의가요. 네.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모님의 집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도 청약 통장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그런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 거죠? 아이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30세 이상 아니면 혼인 전까지 그 가점이 이전밖에 안 돼요. 어차피 나이가. 어차피 나중에 들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밖에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지가 않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네, 한 분 더 만나볼게요. 상아 씨가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이번에는 당근토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 가입이 유리한지 그리고 중도의 청약 유지가 안 될 때 해결법은 네, 이렇게 납입을 자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룬다거나. 그럴 경우는 우선은 청약의 기본 조건이 국민주택에서는 살짝 순서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순위에서 밀릴 수가, 순차에서 밀릴 수가 있으니까 네. 중간에 조금 2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금액을 조금 낮추시거나 네. 그렇게 해서 연차를 좀 빼먹지 않고 나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릴수록에 가입해 주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 청약 저축의 이 금액이요. 다른 시중에 있는 은행 금리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금리 혜택도 좀 보실 수는 있는데 일정한 나이가 돼야지만 청약의 점수나 가점이 활용이 되시기 때문에 굳이 일찍 가입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금액도요. 네. 금액도 이제 적은 금액으로 길게 하는 거, 네. 그리고 큰 금액으로 짧게 하는 거. 요것도 가점 차이가 있나요? 우선은 적은 금액으로 길게 하면 청약 가입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예, 그런 거는 좀 영향이 괜찮게 들어가고 만약에 민영주택으로 기간이 내가 짧아요. 근데 금액을 다 못 채우신 경우는 24개월, 대전 같은 경우 지금 투기과열지구라 24개월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24개월 다 못 채웠을 때는 큰 금액을 그냥 넣으시고서 민영주택에 청약을 도전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가점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동일하게?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24개월을 다 채우시고 금액 예치금을 다 확인을 하셨으면 청약에 가입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신청을 하실 수 그렇군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역별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최소 납입 금액 있잖아요. 청약에 네. 도전하려면 그 금액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머니톡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선정된 모든 분들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개되신 분들 샵 2975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정진숙 공인중개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